리콴유가 본인이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게 뻔하니 공산주의자랑 손을 잡습니다. (1954년) 싱가포르에 리콴유가 등장합니다. 현재까지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사람이죠. 옛날에 1985년에 지금 레이건을 만났습니다. 이 양반이 키가 좀 크대요. 생각보다 키가 작지가 않더라고. 1954년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인민행동당이 만들어집니다. 리콴유가 만든 거예요. 저 당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콴유의 아들내미 리센융이 저 인민행동당의 총리입니다. 지금 2대 세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반드시 2대 세습이라고 해야 돼요. 싱가포르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됐으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독재 정부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정은이랑 저 트럼프 만났을 때 그 중간에 껴가지고 찍은 그 저 싱가포르 삼촌 있잖아. 그 삼촌이 저 삼촌이야. 리콴유가 1954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인민행동당을 만듭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싱가포르든 말레이시아든 대부분 화교들이 정치를 함부로 하기가 애매한, 게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에 말레이시아인들의 국가다 여기는, 화교들 니는 시민권조차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화교였던 리콴유가 저 정당을 만든 겁니다. 저거 뭐 되겠어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당시 상황이면 1950년대 아닙니까? 그래서 리콴유가 본인이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게 뻔하니 공산주의자랑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면 싱가포르 안에도 중국 공산당 애들, 중국 화교들 사이에 위장을 하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선은 리콴유 입장에서 당선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론전을 펼치고 본인이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콴유가 전략적으로 공산주의자와 협력을 했던 거죠. 공산주의자들 입장은 이런 겁니다. 리콴유의 저 인민행동당이 집권에 성공하게 우리가 도와주자 일단. 그 다음 저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이 성공을 하면 싱가포르에서, 그 다음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계에 진출해서 공산주의를 퍼뜨리면 된다. 이런 계산에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저거를. 근데 싱가포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안 하고 말레이시아와 그 싱가포르가 각각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당시 1950년대면 아직 독립이 안 됐을 때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둘 다 독립이 안 됐을 때예요. 영국이 식민지였어. 근데 영국이 말레이시아만 독립을 시켜주려고 하고 싱가포르는 독립을 안 시켜주고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것도 각각 선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리콴유가 선거에 나갔어요. 어디서?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의 국회의원 머릿수는 25명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영국력이고 독립을 못한 싱가포르 국회 당시에 25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리콴유의 정당이 3석을 얻습니다. 근데 그 3석을 얻은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에는 한평생을 선동만 하고 선동의 전문가 달인이었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한 인민행동당이었다. 그 인민행동당은 공산주의자들과 리콴유의 합작품이었다. 인민행동당이 저 25명 중에 3석을 얻자마자 일단은 국회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의회에. 근데 들어가자마자 폭동이 일으키고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정당들 까려고 별 선동질을 타고 별 난리를 다쳤대요.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또 보통 인간들입니까? 굉장한 선동의 달인들이란 말이야. 그 양반들이 국회 들어가자마자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이제. 당시에 리콴유도 그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싱가포르 내부에 있던 학생운동 부추기고, 과거에는 학생운동이나 노조활동들을 공산주의자들이 부추기고, 너네는 공산주의를 가야만 너네들이 원하는 세상이 올 수 있는 거야. 너네 노조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공산주의 세상이야. 학생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좋은 세상은 공산주의로 가야 돼 하면서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이랑 노동자들을 잘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 갔었어요. 옛날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제 그냥 막 다이렉트로 그냥 막 얘기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무식한 개소리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시대가 또 1950, 60년대였으니까 그 시대 배경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어찌됐든 리콴유가 당시에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싱가포르의 학생운동을 부추기고 그리고 노조활동하는 분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싱가포르에서 내걸었던 선동의 어떤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독립입니다. 독립. 이런 거 있죠. 우리의 땅 싱가포르를 되찾아야 된다. 영국이 근데 지금 싱가포르를 독립을 안 시켜주고 있어가지고 우리 노조들이 힘들고 노동자들이 힘들고 학생들
화교들도 불만이 터지고 있고 이런 것이다. 저런 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독립과 함께 공산주의로 탁 그 이어지게 하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이제 쳤던 거죠. 이게 잘 먹힙니다, 실제로. 리칸유와 공산주의자들이 함께했던 그 선동들이 잘 먹혀요, 싱가포르에서. 왜냐하면 싱가포르 전체 인구가 1957년에는 144만 명이었어요. 이 중에 중국계 화교 싱가포르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9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인보다도 거의 뭐 5배, 6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인구의 대부분이 화교였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전체만 해도 한 10%에서 20% 사이였는데 화교가. 싱가포르 지역만 따지고 보면은 109만 명이다. 중국인이 워낙 많잖아요. 리칸유가 당시 화교였잖아 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처럼 선동을 잘하는 애들과 함께 힘까지 합쳤으니 리칸유의 선동이 저 싱가포르에서 화교들한테 잘 먹히는 겁니다. 당시에 근데 영국이 아직 싱가포르 독립 안 시켜줬다 그랬어요. 영국은 반공정신이 추천했어.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지금 리칸유랑 손을 잡은 저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저 새끼 이 싱가포르 전역을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계엄령까지 선포해서 조졌어요. 당시는 영국령이었으니까 싱가포르가 아직 독립을 안 했으니까. 자 근데 공산주의자들만 골라가지고 조진 건 맞아요. 웬만하면. 근데 당시 이 공산주의자들 대부분이 누구였다? 화교였다. 대부분이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144만 명 중에 109만 명을 차지하고 있던 화교들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저게? 영국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일부러 우리 화교들을 공격한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영국은 공산주의를 이제 토벌하려고 했던 건데 다른 화교들의 입장에서는 저 공산주의자들 대부분 화교니까 화교를 탄압하려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영국은 당시에 만약에 싱가포르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독립을 안 하더라도 이 화교가 많이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의 총리나 지도자는 반드시 반공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왜? 자 싱가포르 위치 어디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 딱 중개무역지로서 무조건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공산화가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공산화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여기 동남아 전역으로 공산주의가 퍼질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저게 호주도 불안해했어요 당시에. 싱가포르에 공산주의자들이 설치는 거는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공산화되고 인도네시아 공산화되면은 동티모르 다음 호주예요. 여기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변 국가들이 싱가포르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싱가포르는 절대로 공산주의화 되면 안 된다. 근데 자꾸 화교들 사이에 중국 공산당 애들도 중국인이잖아. 중국 공산당 애들이 안 그래도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 들어와가지고 설치고 댕기니까 얘네가 공산주의자인지 그냥 화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분간이. 1957년에 임유옥이란 사람이 총리였어. 이 양반도 화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리칸유랑 같은 정당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당시 중국 공산당 때려잡겠다면서 당시 폭동하거나 파업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시위들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영국 입장에서 이 임유옥이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 괜찮다. 너가 알아서 우리 영국을 대신해서 화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화교들도 포함되어 있는 저 공산주의자와 노조활동하고 학생운동하는 애들을 알아서 조져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영국 입장에서는 화교들한테 영국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유옥이 형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욕을.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된 걸 너무나 땡큐로 생각했어. 근데 당시에 리칸유가 이 사람하고 각을 세우고 있던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리칸유는 공산주의자나 노조활동이나 학생운동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빨로 화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던 정치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임유옥이랑 저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리칸유가 당시에 저 유옥이 형이랑 같이 뭘 했나 봐. 영국이랑 저 싱가포르가 뭐 하려는 거에 리칸유도 좀 협조를 해줬나 봐요. 근데 당시에 영국에 대한 반영국 감정이 그득그득한 공산주의자와 노조활동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리칸유가 저 임유옥이랑 함께 영국이랑 싸바싸바는 뭘 했다고 하자마자 인민행동당에서 내부에 있던 공산주의자와 정치꾼들이 리칸유를 쳐냅니다. 너는 영국의 앞잡이다. 리칸유 너는. 자 근데 이때 하필 우리 유옥이 형이 그 공산주의자 그 잡아조지는 거 진짜 그 거의 장제스급이었거든요. 리칸유의 정당이었던 저 인민행동당 안에도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 인민행동당에 있던 노조활동 설치고 뭐 학생운동 부추기고 공산주의자 비스무리했던 애들 다 잡아조집니다. 그리고 우리 유옥이 형 덕분에 리칸유가 다시 인민행동당에 들어가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리칸유는요 자기가 팽당한 거 아니야 인민행동당의 공산주의자들한테. 근데 리칸유가 다시 인민행동당에 들어가서 정치질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 나를 쳐냈던 그 공산주의자들을 당장 석방시켜야 된다. 그들은 동지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시 싱가포르 화교들 눈에는
임요기는요, 저 임요기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를 잡는 사람이 아니야. 저 임요기는 영국의 하수인이고 화교를 영국 대신에 탄압하는 쓰레기. 이런 이미지였어 저 양반이. 근데 이 양반 덕분에 리칸유가 다시 인민행동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게 됐으니 리칸유가 그거 얼씨구나 지화자하면서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입싹 씻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리칸유도 정치꾼으로서 지지를 받으려면 그 석방을 하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 양반은. 정치적인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꾼으로서 리칸유도 머리를 굉장히 잘 굴리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59년 총선에서 저 리칸유가 나를 팽했던 저 공산주의자 동지들과 노조활동 동지들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잘 립서비스를 해서 1959년 싱가포르 총선에서 50한석 중에 43석을 얻습니다. 자 아까 전에 뭐 25석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새 늘었네요 그죠? 50한석 중에 인민행동당이 43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리칸유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1959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인민행동당이 단 한 번도 총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 59년 리칸유를 시작으로 리칸유가 1990년까지 총리를 해먹어요. 엄청 오래 해먹어. 2022년 현재는 리칸유 아들 리센융이 하고 있고 당시 리칸유는요 아무리 화교더라도 본인이 중국계 싱가포르인이더라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있던 말레이인들이 화교를 싫어했잖아 당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싱가포르는 너무 쪼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갈라져선 된다 이거. 절대로 갈라져선 안 된다. 리칸유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통합되면 어차피 화교들이 말레이시아든 싱가포르에서도 화교들이 경제는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통합만 되면 경제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 경제력과 돈을 이용해서 어차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포함된 그 말레이시아 전체의 총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화교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절대로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싱가포르는요 지금 현재까지도 독자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도 기술 발전, 무역,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거 덕분에 버티는 거지 원래 같았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리칸유는 1959년에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위에 있던 말레이시아와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근데 바로 위에 있던 이 말레이시아가 꺼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